라이카가 SL3S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현장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라이카 SL3S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칭 행사 장소는 조금 이제 음악도 틀어져 있고 해서 코멘트를 녹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추가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SL3가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SL3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 Q3 그리고 M11에 들어갔었던 6000만 화소 센서를 활용을 하게 되고 동시에 IBIS 같은 손떨림 보정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위상차 센서를 탑재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AF가 가능하게 된 것이 차이점이었죠. 이번 SL3S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출시됐던 SL3와 동일한 바디를 사용을 하되 센서가 2400만 화소 센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연사 속도도 조금 더 빨라졌고요. 동시에 동영상 기능이 조금 더 발전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해졌고요. 라이카에는 조금 미안하지만 렌즈를 탈거를 했습니다. 보시면 IBIS가 들어가 있고 위상차 AF도 가능하고 그리고 풀프레임 센서에 약 2400만 화소 촬영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센서가 들어가 있고 자, 로고의 색깔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게 SL3S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카는 예전부터 S 모델에 이 상단의 라이카 로고를 검은색으로 처리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첫 모델 SL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알루미늄을 절삭 가공해서 만들었던 반면에 SL2부터는 마그네슘을 사용해서 무게를 많이 줄였고 SL3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무게 감량에서 100g 정도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SL2고 SL3인데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SL3 쪽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스위치로 전원을 켜고 껐다면 뒷부분에 전원 버튼이 추가가 된 것인데 이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 게 아니라 대기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대기 모드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누르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대기 모드에서는 반 셔터를 눌러도 다시 기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드 부팅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배터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고 콜드 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콜드 부팅 시간 빠르고 버튼 타입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전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포트를 확인해 보면 HDMI 포트는 풀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마이크와 이어폰 단자 추가가 되어 있고 USB-C 단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2S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전원 버튼 부분하고 틸트가 추가가 되면서 버튼의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간 것. 펑션 버튼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다이얼이 상단에 하나가 추가가 됐고 전면의 펑션 버튼도 동일한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틸트가 가능해서 예전에 이제 고정식 모니터였던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것들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단에 인디케이터 모니터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SL3 배터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SL2에 한번 넣어보면 용량만 증가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원 들어오고 용량만 확대가 되고 형태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200mAh 배터리에 사용하고 있고요.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 렌즈의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우에 이렇게 라이카 SL은 라이카에서 자체적으로 마운트 어댑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M 렌즈를 사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라이카에서 직접 만든 마운트 어댑터인 만큼 요 렌즈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코드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인지 파인더가 조금 불편한 분들인데 라이카의 색감과 그리고 라이카의 렌즈의 장점을 모두 느끼고 싶다면 SL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파지하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무게 중심도 이번에 이제 가벼워지면서 상당히 편해져서 부담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또 이쪽에 있는 모니터의 해상도도 살짝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이 L 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는 이런 SL 시리즈의 장점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라이카의 아포 렌즈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AF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이 높은 해상력을 좀 더 M렌즈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SL 시리즈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렌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SL에서 선회도는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L마운트 렌즈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평가가 이렇게 좀 잘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단초점 아포 렌즈에 대한 그런 매력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행사장에서 직접 카메라를 보면서 SL3S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라이카는 M 시리즈의 그런 어떤 가치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SL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인기가 덜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M 시리즈가 가지고 있었던 헤리티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M 시리즈를 촬영하다 보면 가끔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M 시리즈의 렌즈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라이브 뷰를 사용을 해서 직접 화면을 보면서 포커스를 맞추거나 좀 더 정확한 포커스, 아니면 동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목마른 그런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라이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증의 해소를 위해서 SL 시리즈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좋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L 시리즈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카의 입문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요, 사실 라이카를 SL로 입문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다른 모델들로 입문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M 시리즈로 라이카에 진입을 했다가 M 시리즈에서 사용을 하다가 과거에 그 사람이 사용했었던 미러리스 카메라들 혹은 DSLR 같은 것들의 편의성, 편안함을 라이카의 어떤 그런 표현력에서도 동시에 같이 느끼고 싶다 하는 갈증을 아마 이 모델로 해소를 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M 시리즈나 뭐 다른 라이카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이 SL 시리즈를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추가로 구매를 하고 저희가 부담 없이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SL 시리즈의 고화소는 이미 M 시리즈를 통해서 체험을 했고, SL 시리즈에서는 오히려 SL3S처럼 동영상 같은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돼 있고 편의성이 높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데이터의 부담 없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SL3S 쪽이 좀 더 그런 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카메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L3S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SL 시리즈의 어떤 매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었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